예,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8번째 질문입니다. 웨어러블? 이거 뭐 입을 수 있는 신축 자외선 센서? 자외선 센서. 그죠? 자외선. 봅시다. 자외선을 피하려고 그런 건가? 그죠? 웨어러블 센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 중 하나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나 개인의 신체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게끔 해준다. 웨어러블 센서는 신체 활동으로 인한 센서의 인장 상황에서 또 그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좀 늘어나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웨어러블 센서 중 신축 자외선 센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은 야외 활동 때문에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데 태양의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거죠.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파장이 가장 짧고 에너지가 가장 큰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피부 암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신축 자외선 센서는 신체에 부착되거나 의복의 일부분에 구성하며 자외선의 변화를 감지한다. 신축 자외선 센서는 두 전극을 반도체가 연결하는 구조이다. 이때 신축성이 있는 고분자 기판 위에 반도체 물질을 양파망과 같은 그물 구조로 만들어 입힘으로써 반도체 물질 또한 신축성을 지니도록 한다. 많이 쓰이는 반도체 물질 중 하나가 산화아연이다. 반도체 물질은 플러스 전하인 전공의 흐름이 전류인 P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의 흐름이 전류인 N형 반도체 나뉜다. 산화아연은 전형적인 N형 반도체다. N형 반도체다. 그물망 형태의 산화아연을 고분자 기판에 입히는 공정은 진공장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후 진공장비에서 산화아연을 꺼내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아연의 표면에 흡착한다. 고체 표면에 기체가 흡착하는 현상은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전달이 없는 물리흡착과 달리 얘는 화학협착은 전자의 전달이 있는 모양이죠. 화학협착에서는 기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흡착하면서 전자를 주거나 받는 화학현상이 일어난다. 전자를 주면은 산화, 전자를 받으면 환원 이런 거죠. 반도체 물질의 표면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는 전자 기여체,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주는 거겠죠. 과 달리 산소는 전형적인 전자 수용체 분자로 하나의 산소 분자는 산화아연으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빼앗아 오네요. 받아서 산소 이온 형태로 흡착한다. 산소 분자의 흡착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포화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화아연 표면의 일정 깊이까지 전자 결핍 영역이 생겨. 이거 산화아연 여기 막 하면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이제 결핍이 생기겠죠, 그죠? 생겨 본래 산화아연보다 전기 저항이 커져.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 그죠? 결핍이 이때는 전자가 부족하겠지. 뺏겨버리니까. 그죠? 산소가 아니라 전자 기여체 분자로 전처리하여 만든 경우에는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산소를 뺏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전자 기여체니까 전자를 주는 놈이죠. 이 경우 모든 반도체 물질의 두께가 얇을수록 결핍 영역에 의해 전자 흐름이 받는 영향이 커져서 그죠? 얇을수록 전자를 받는 영향이 커져서 전기 전도조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얇을수록 이 두 경우 모두 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에 자외선이 도달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산화아연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산소 이온은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산소 분자의 형태로 탈착 떨어져 나가네요. 되고 전자를 산화아연에 되돌려준다. 가지고 있다는 걸 주는 거니까. 따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결핍 영역의 두께가 얇아지고 전압이 가해진 두 전극 사이의 저항이 줄어들어. 얇아지면서 저항이 줄어들고 전류량이 늘어나겠지. 저항이 줄어들면 전류량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상승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최대값이 유지되는 S자 곡선의 형태를 나타낸다. 뭐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뭐 이래 되는 최대값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 S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것은 산소 이온이 탈착되는 속도와 공기 중 산소 분자가 흡착되는 속도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외선이 센서에 조사되면 쫙쫙 조사된다, 뿌린다는 얘기죠. 센서에 조사되면은 뿌려지면은 출력값인 저항 혹은 전류를 읽어 자외선을 감지하는 것이 자외선 센서의 원리다. 이거를 읽는다는 얘기지.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아니면 저항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알 수 있죠. 그걸 이제 읽어 감지하는 게 이제 자외선 센서다. 측정되는 전류나 저항값은 반도체 물질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계측기마다 측정할 수 있는 한계도 차이가 있지만 계측기의 정밀도가 올라감에 따라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암페어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P형 반도체 물질 또한 자외선 센서로 쓰인다. P형 반도체. 아까 지금 N형이죠. 전부 다 전형적인 N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 흡착되어 있던 산소 이온이 탈착하면서 반도체 물질에 되돌려주는 전자가 전공과 결합하면 P형은 지금 전공이 많이 있으니까 결합하면 반도체 물질의 근처에 이제 전공이 소멸해버리지. 전공이 비어있는 빈자리니까. 그죠?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최대값에 도달한 후 이 값을 유지한다. 신축 자외선 센서의 주된 성능 지표는 선택도, 온오프 비 레이티오, 반응 시간,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이다. 요거 네 가지네요. 주된 성능 지표가. 선택도는 봅시다. 하나씩 나오나? 선택도는 여러 파장대의 빛이 조사되었을 때 자외선이 출력값에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온오프 B는 빛이 조사되기 전 출력값과 빛이 조사된 이후의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에서의 출력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빛이 조사되기 전 출력값으로 나눈 거죠. 이거 나눴다. 그죠? 값을 나눈 값이다. 따라서 온오프 B는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온오프 B가 더 클수록 더 크면 이게 전 출력값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센서의 민감도 측면에서 센서가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차이가 크니까. 더 클수록 센서의 반응 시간은 신축 자외선 센서가 얼마나 빨리 정상 상태 출력값인 최대값 혹은 최소값에 도달하는가의 지표로 짧을수록 좋다.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 센서의 반응 시간은 자외선 조사 후 최대 혹은 최소 출력값의 90%로 도달하는데 하는 시간으로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상 상태 출력값의 90%에 도달하는 값으로 센서 반응 시간을 정하는 것은 출력값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의 점근선의 형태로 수렴하며 센서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성능에 따라 측정되는 전류나 저항의 최소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죠? 계측기는 성능에 따라서 뭐 측정되는 저항이나 전류의 최소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한다라는 거죠.
디테일하게 안 되고 90% 정도로 하는 거는 100% 안 하고 90% 정도로 하는 게 최소 자료도 다르기 때문이다. 신축 자외선 센서는 신체 활동에 의한 그물 구조의 신축 정도에 대응하여 두 전극 사이의 저항이 변화하게 된다. 이때 저항 변화가 작아야 온오프 B가 충분히 확보되므로 신축에 따른 자외선 센서의 저항 정도인 민감도가 작아야 한다.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가 작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 이걸 보면 하고 또 넘어갑니다. 문제로 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네요. 2번 가에 대한 추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또 넘어가고 3번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고 답은 2번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4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4번 5번이네요. 또 넘어가고 보기는 기사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의 일부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기사문이 나왔을 때 나왔을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답 1번이네요. 다른 것도 읽어보고 오케이. 6번 AE의 뜻풀이라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2번으로 되어 있네요. 또 넘어갑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